네, 안녕하세요. YBM 천재 개정판 1탄 RC 천재 박혜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part 6를 또 구경을 하고, 오늘 part 6 구경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파트 7 갈 거야. 그리고 잠깐 촬영 환경이 바뀌는지라 굉장히 구리구리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7회에서 8회, 거기서 part 6를 랜덤 발췌해가지고 이제 풀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왜냐면 part 6를 이제 며칠 잠깐 우리가 몇 강 정도 잠깐 쉬어. 잠깐 쉬고 그 다음에 8, 7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최종 한두 강은 5, 6, 7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8, 6를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하려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원래 4문제씩 나오잖아. 그런데 접속부사 문제가 굉장히 짜증난다고. 그 문장 앞에 콤마 붙이고 왜 빵꾸 뿅 나오고 이제 앞뒤에 문맥 봐야 되는 거 있잖아. 막 therefore, 막 however, 막 moreover. 이게 앞뒤가 반전인지 예시인지 막 완전 헷갈리는 이거. 이게 8, 6에 원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파트 5보다 시제 문제도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뭐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고르는 문제 나올 때 빈칸 주변에 딱 대놓고 딱 나오지가 않는다고. 뭐 라스트 프라이데이 이런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맥락 갖고 잡아야 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5보다 좀 지저분하니 좀 어려운 게 있지. 그리고 글의 첫 문장을 읽어두면 문맥 잡기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제 8, 7에서도 기본이에요. 원래 모든 글은 첫 문장이 제목의 토픽 대용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 잡기에 좋지. 그리고 네모 박스 위에 글의 속성 확인 써 있잖아. Refer to the following memo,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이런 거 읽으라는 얘기지. 초백기 안 걸리니까. 그리고 Part 5랑 같은 문법 막 깔맞춤 바라라라 나온 거 있잖아. 막 형용사, 명사, 부사 중에 고르고 이런 거. 독해 실력하고는 전혀 뭐 상관없는 이런 문제나 아주 간단한 어휘 문제 이런 건 전혀 안 틀려야 돼. 생각보다 1번에 있는 접속 부사 문제, 2번에 있는 시제 문제 이런 게 좀 헤비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문장 넣기 이런 거 짜증날 때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의 측면을 갖고 있는 토익에서 남들 맞출 만한 걸 우리가 틀리면 좀 그래요. 여러분의 책 테스트 7회에서 139에서 142번 랜덤 발표한 거야, 여러분. 풀어놓고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풀어놓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 뿐이지만 반드시 책을 구비하시고 풀면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일단 페이지를 짧게 넘길 거니까 처음 강의하는 거 아니죠, 86. 여러분들은 스탑하고 얼른 풀어놓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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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테스트 7회 86인데 139에서 142번이고 맨날 난 이거부터 봐. 글의 속성 이메일. 이메일인 경우엔 난 이걸 꼭 봐. 이거 보는데 뭐 몇 초 안 걸리잖아. 근데 이걸 갖다 안 봐놓으면 나중에 낭패당할 때가 있어. 8, 7 때. 글의 제목에 써져 있는 날짜 있잖아. 글 쓴 날짜. 이런 거 갖고 장난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야 돼. 근데 누가 썼냐면은 여기 지금 펄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죠? 펄거슨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썼냐면 매니저들한테 다다다닥 글을 썼지. 그리고 글 제목은 announcement, 공지, 발표. 그리고 1월 29일 날 글을 썼지. 첫 문장은 읽어두면 좋아요. 그런데다가 어차피 139번의 빵꾸가 예측이 되고 있고 예견이 돼 있으니까 주변을 안 읽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앞에 보니까 I was just informed that 내가 최근에 방금 막 that 이하를 inform 받아서 공지를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 CEO 있지 펄 그래피스 씨께서 is going to visit our offices. 우리 오피스를 방문하실 거야. late next week라고 나와 있는데 late next week라고 하는 표현은 다음 주인데 late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지각했다는 얘기 아니고 다음 주 후반쯤 될 거야. 다음 주 후반부쯤에 우리 CEO님께서 오십니다. 자, 사람의 직급, 직업명 자체가 단서가 된다. 첫 문장은 원래 큰 힌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시는 분이 누구였어? CEO.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역할이다. 자, 바로 뒤에 뿅 문장 넣는 게 나은데 A, B, C, D 되게 길지? 되게 길지. 그러나 바로 앞에 문장이 뭐였는지 까먹지 마세요. 바로 앞에 뭐였어? CEO님께서 방문을 하신다. 다음 주 후반부에 우리를 방문하신다. 우리 CEO 분께서 대단하신 CEO가. 보기 A의 반전이 예고가 됐지. 얼더우에서 A를 뗐어. 그러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얼드우에서 AL을 뗀 너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맞아. 비록 뭐뭐 하지만 비록 너무 슬프고 유감스럽고 정말 너무 안쓰럽고 너무 싫어. 누가 이분께서 go 떠나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엄청난 커리어를 쌓으셨잖아가 웬 말이야. 송별회 한다는 얘기도 없고 사임하거나 사직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분을 떠나보내? 그리고 보기 B. she 아까 앞에 있었던 펄 그리피스 씨를 받아올 수는 있겠지? 여자 이름이었다면 이 여자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CEO님께서 우리 상위급 고위급에 있는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look over our operations 우리 회사 운영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다 보시고 검토하시고 살펴보실 거예요.
놀러 오시는 거 아니야. 괜찮네. 근데 보기 C를 봤을 때 we should find a way. 방법을 좀 우리가 궁리해보자. 이분을 축하하자. 응? 이분의 엄청난 그 achievement. 성취보다는 여기서 업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 이분의 그 대단한 업적을 치하하자. 왜 또 치하까지 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보기 D. From what I have read가 됐는데 내가 읽은 내용으로부터니까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은 이 여자는 완벽한 후보자가 말이 돼. 이미 CEO이신데 왜 완벽한 구직자가 되고 후보자로 왜 이렇게 강등이 됐어. 교육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만 어울리는 거 골라도 B가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번. 이런 게 싫다고 나는. 이거 어려워 은근. 콤마 붙이고 문장 앞에 나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이런 걸 접속 부사 문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트 6에서 나오는 이렇게 콤마 터럭 붙이고 문장 앞에 나오는 파트 6의 부사들은 보통 뒤에 있는 거를 수식하기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뾰로롱으로 앞뒤를 좀 이어줍니다. 앞뒤를 좀 이어줘. 근데 빈칸 위에 줄에 아까 그 CEO 언니 다시 받아쳤지? 미스 그리피스 언니께서 take a tour of the office. 오피스를 쫙 시찰하시고 쫙 돌아볼 거야. 우리 사무실을 쫙 볼 거라고 at some point라는 표현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의미인데 어느 시점에 확 보실 거야 그거를 오셔가지고 암행어사처럼 탁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at some point 모른다고 해서 아예 해석이 우리 안 된 건 아니지 또. 그리고 빈칸 뒤에 봤을 때 employees 직원분들 반드시 그냥 당신들이 일하는 업무 공간 자이리하게 해놔. 응? 민망하게 창피하게 하지 말고 혼나지 말고 이 CEO 언니께서 방문하시는 동안에 항상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고 깨끗하게 정돈 잘 해놓으라고 책 잡히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사이에 빈칸이기 때문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반전이야. 우리 CEO 언니께서 훅 들어오셔가지고 점검을 쫙 하실 거라고 시차를 도실 거란 말이야 견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해. 뭐가 불구하고 furthermore 게다가 깨끗하게 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께서 오신다고 난장판으로 해놓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 이게 맞겠죠? 그래서 accordingly, 이에 따라 라고 하는 A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보기 뒤에 rather이라고 하는 거가 좀 지저분해. 얘가 quite하고 비슷하게 다소 꽤란 뜻도 있거든. 근데 다소 꽤란 뜻이면 앞에 콤마 달고 잘 안 나와요. 중간에 어디쯤에 quite heavy, quite difficult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rather은 차라리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의 반전성이지 걔도. 그러니까 우리 CEO님께서 둘러보실 거야. 차라리 깨끗하게 해. 뭐야? 그러니까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의 접속부사 문제는 앞뒤를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그 문맥이 필요하니까. 이런 건 맞춰야 돼 근데. 얼마나 질서정연 정갈함이 있어. 웰컴 갖고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놨지. 이게 뭐 의미랑 뭔 상관이야. 근데 빈칸 위에 보니까 second, 두 번째로 reception, 어떤 연회나 환영회 같은 게 열릴 거야. 목요일날 5시에 크게 큰 컨퍼런스 룸에서. 그리고 빈칸 뒤에 Miss Griffith 언니를 근데 빈칸 앞에 누가 봐도 will be held가 누가 봐도 우왕우왕 동사거든. 근데 빈칸하고 빈칸 위에 줄에 will be held 사이에 누가 콤마를 붙여놨어. 접속사를 넣어놨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동사를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나큰 중복의 오류가 생깁니다. 한 문장에 동사 2개 쓰는 건 참 말이 안 되니까 C는 망한 것으로. 근데 보기 A도 망한 것으로. 왜냐면 얘를 welcome이라고 하는 걸 형용사로 우리가 보기에는 S가 붙어서 수일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의 P로 변질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welcome이 형용사 동사를 혼용해봤자 이 보기 A에서는 동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럼 걔 빼고 나면 B하고 D가 남아. 근데 빈칸 위에 줄에 보니까 a reception 그게 주어였지. 그리고 will be held가 동사였어. 근데 be, pp는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거든요. 능동태랑 다르게. 여기 will be held만 갖고도 이미 문법은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전치사 at 뒤에 쓸데없는 얘기를 쭉쭉쭉 붙여놨다고. 이 정도면 완벽하지. 완벽한 문장 뒤에 쓸데없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문법을 ed하고 투부정사로 고민하지 말고 좀 더 원초적으로 형용사랑 부사로 생각을 해보죠.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애가 쓸데없는 애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죠. 그런데 ed로 끝나는 pp라고 하는 것들은 동사의 과거 시제가 아니었다면 변질되는 순간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역할은 할지 몰라도 부사 같은 짓은 잘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투부정사 이렇게 꽃갈로 탁도를 씌우면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으로 부사 같은 역할을 그렇게 기똥차게 잘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결국에 환영회를 열고 연회를 여는 이유와 명분인 것이 미스 그래피스 언니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어. 잘 보면 빈칸 뒤에 Miss Griffiths가 명사죠. 고유명사, 사람명사. 빈칸 앞에 large conference room도 명사예요. 명사가 양쪽에 있을 때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ing도 아닌 pp를 그렇게 명사 양쪽에 거느리는 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명사가 있을 때는 이거 두 개를 다 꾸미지 못해요, 얘들이. 그럼 얘들은 뭐 하냐면 곧 죽어도 뒤에서 앞으로 냅다 꾸며, 맨날.
그럼 이건 뭐냐고? 얘가 끄는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소지할 수 없는 우리 PP, 수동적어, 저거 잘 못 들어갑니다. 양쪽에 명사 두고. 그런 식의 형태도 알아두셔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제 42번을 볼 건데 42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위에 줄에 as this is after business hours가 나왔는데 after business hours는 일반 표준 근무 시간 이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얘기할 때는 방과 후 공부 이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 앞에 as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주어 동사를 딱 끈 순간에 접속사가 되면서 as는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듯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여러 가지 뜻이. 근데 확실한 거는 일반 근무 시간 내에 이 리셉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근무 시간도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presence가 will not be 빈칸할 것이다. 근데 빈칸 뒤에 still, we hope that many will attend.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빈칸 뒤에 still을 제발 여러분 여전히라고 해석을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I'm still working. 나 지금 여전히 지금 일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의 행위를 꾸밀 때 still은 여전히란 뜻인데 문장 앞에 콤마 붙이고 나왔잖아 또 약간. 그럼 문장 앞에 콤마 붙이고 나왔을 때 still은 여러분 약간 벗같이 해석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부사는 정말 구리구리 무서운 게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변형되는 게 훨씬 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교육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근무 지나고 나서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의 presence, 참석이 꼭 빈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 약간 이 얘기거든. 결국에 여러분들의 참석이 비싸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참석이 허가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참석이 특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참석을 우리가 필수로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 우리도 욕먹지. 일 기껏 하고서는 일 끝나고 퇴근할 시간에 붙들어서 무조건 다 와 이러면은 좀 그런 건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 많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런 느낌. 결국에 presence 자체가 원래 되게 뜻이 많은 단어예요. presence가 현재의 느낌도 있지만 존재감, 입지의 뜻도 있고 여기서는 participation, 뭔가 참여, 참석, attendance, 출석 이런 식의 의미를 쓰였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서 막혔을 수가 있거든. 그게 우리가 문법을 되게 모른다기보다 단어의 두루뭉술한 변형을 잘 모르는 거지. 스틸은 문장 젤 앞에 부사로 나오면 반전의 의미가 있다. 여전히도 원래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나의 의미로 한번 넣어봐라. 약간 이런 의미고요. 역시 부사 문제가 좀 어려워. 그죠? 자, 이제 143에서 146번 여전히 테스트 7회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광고 지문이고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겠으나 혹시나 안 풀었을까봐 또 살짝 넘어가니까 억지로 하면 스탑해서 풀어놓으시고 그래야 안 푼 상태에서 영상을 호기심에 보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죠. 광고 지문인데 글의 제목이 인포보야. 인포보. 인포보가 내가 뭔지 모르지?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지. An invaluable tool for job seekers가 나왔는데 job seekers가 이제 구직자들을 위한 아주 invaluable한 거. 근데 invaluable한 거는 valuable 앞에 in 붙었으니까 반대 아닌가? experience가 숙련된 건데 in 붙으면 inexperienc는 미숙한 거잖아. 그러니까 invaluable 아니에요. 되게 좋은 뜻이야. 엄청 귀하고 엄청 유용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 그리고 구직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론의 첫 문장을 한 번씩 습관적으로 읽는 꼼꼼함을 부리시는 분들은 그걸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읽을 때 너무 해설지에 있는 거랑 똑같이 복붙으로 읽을 거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설지 안 보고 강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걸 할 때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해설지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그것도 여러 연구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정석대로 써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분하고 똑같은 실력이 아니면 무조건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역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얼추 괜찮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포버는 정보를 공유해. tens of thousands가 나왔네. 이거는 뭐냐면 10이 10인데 thousands는 천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 앞에 숫자, 더 큰 숫자 앞에 이 10은 배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천의 10배, 수십 배니까 수만이 되겠죠. 근데 이걸 몰랐다고 해서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하셨대요. 엄청나게 수많은 회사들의 정보를 다 공유한다 우리가. 그리고 ordinary employees and job applicants. 수집되고 모아진 정보인데 누구한테 모아졌냐면 일반 우리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과 job applicants, 구직자들로부터 바리바리 모아 정보를. 그래갖고 그 엄청난 정보를 대방출하는 거야. 근데 그 정보가 뭐는 아니야?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R이 늘리면 Public Relations거든요. 홍보입니다. 결국에 홍보부서가 아니라 홍보부서에서 내준 게 아니라 뭔가 홍보의 명목과 냄새가 진동하지 않고 정말 일반적이고 평범한 직원들 그리고 구직자들이 준 어떤 그런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우리가 엄청나게 대방출한다.
그리고 that's 빈칸 millions of professionals use our site to make career decisions. 근데 빈칸 앞에 that's 있잖아. 저게 위에 콤마 붙이고 s가 뿅 삐져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럼 thats가 원래는 축약어죠. 뭐의 축약어예요? that is의 축약이 됩니다. 그럼 that is에서 is가 뭐예요? 일단 동사죠. 근데 빈칸도에 millions of professionals 다음에 use 저것도 곧 죽어도 여기선 동사입니다. 원래 use는 명사도 되지만 여기선 동사지. 왜? 첫 번째 얘가 명사라고 친다면 앞에 professionals하고 싸움 나지. 왜냐면 professionals가 이미 명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 두 개가 붙었을 때 복합 명사는 앞명사의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s의 복수 처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미 use 자체가 저게 동사의 뼈대가 좀 있고 뒤에 our site를 이라는 목적어까지 바리바리 끌려면 저거 완전 동사지.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이거는 망했다고밖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냅다 해서부터 해. often은 종종이고 around는 주변이거나 숫자 꾸미면 대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often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around는 최대치로 해봤자 전치사 아니면 부사예요. 품사를 모르고 해석을 냅다 들이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부사하고 전치사 이런 애들은 앞뒤로 동사 두 개를 이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앞뒤로 두 개를 이어주려면 동사 두 개 소화할 수 있는 건 일단 접속사 어떤 구석이 좀 돼야 되거든. 근데 접속사스러운 스멜을 헤비하게 풍길 수 있는 문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알고 있는 WH 애들. 그러다 보니까 when하고 why가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when하고 why 중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엄청나게 믿을 만한 사실적 정보를 많이 다 대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의 취업 결정을 하고 진로 결정한 데 있어서 저희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의 느낌을 특정 시점을 그게 언제냐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걸 많이들 참조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Y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That's the reason. That's the reason why. 여기서 뭐 reason이 생략됐네요. 전에 why 자체가 이유의 느낌을 갖고 있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게 that's why 이러면서 그냥 새로 문장 나온 느낌?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두 번째 문장 가야지. before하고 despite하고 among하고 플러스가 있네. 근데 before하고 despite하고 among하고 플러스 중에서 before이 답이겠지. 근데 before이 답인 걸 제가 찍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뭘 보고 지금 before이야? 그러니까 확률로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험한 것인가. despite도 ing 못 끌지 않는데 되게 잘 끌 수 있는데 근데 despite는 ing를 못 끌지 않는 거지만 before는 생명줄처럼 끌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어몽은요. 이렇게 얄딱꾸리한 ing 넣는 것보단 정확히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를 부여하시는 것이 100배 나을걸. 어몽은 뜻 자체가 뭐뭐들 중에 뭐뭐들 간에 저거 복수 없으면 큰일 나는데 ing가 복수 표현이 되나. 그래서 어몽은 뒤에 복수 명사를 끕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prepositions, 모든 전치사가 다 ing는 곧잘 끌겠지. 어차피 저게 주어 동사도 아니고 다 잘 끌겠지. 이게 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어몽은 복수 명사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1+1 들어봤잖아. 그래서 플러스도 전치사하고 부사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해요. 접속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플러스가 되면은 걔도 정확한 서비스나 어떤 명목 이런 거에 단어를 정확히 나열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플러스 ing로 딱히 쓰진 않아요. 그냥 플러스 뒤에 정확한 이거. 우리 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피트니스 짐에 등록해 주시면은 free 버틀 물병을 하나 공짜로 드려요. 플러스 운동복이랑 약간 요렇게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근데 despite가 되면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반전이 돼야 되죠. 의미 자체가. 빈칸 뒤에 going and for 이런 거 지저분한 덩어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depend on 같은 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go는 가다지만 going for이 되면은 뭐 하러 가다, 참여하다 정도의 의미가 조금 생길 거예요. 인터뷰하러 가는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접 보러 간다라는 말 앞에 questions 보이죠? questions는 문제나 질문이잖아요. 원래 면접 보러 가면은 되게 살얼음판에 사람 되게 긴장되는데 거기서 막 질문하잖아. 면접관 분들이. 그게 예상 질문을 먼저 볼 수가 있다. 실질적인 면접 가기 전에. 이건 거지 앞뒤가 반전이 아닌데 despite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A로 무엄하게 찍은 이유는 제가 이걸 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해놓고서 저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확인은 하겠지만 정답이라는 냄새는 지울 수가 없는. before, after는 거의 전설과도 같아요. ing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저 같은 한국인도 이렇게 빠르게 찍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나 100%라고 볼 수 없는 게 A, B, C, D 중에 before 말고 또 다른 ing를 되게 잘 끄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이 우리가 해석이 안 되면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거는. before, after, while, when 얘들은
원래 기본 그 뼈대가 접속사까지도 되는 애들인데 주어 동사를 끌 거 아니야, 접속사면. 근데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끌고 새로운 문장에 또 주어가 나왔는데 두 문장을 갖고 놀다 보니까 근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앞에 문장의 주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야, 나 오늘 귀찮다. 빼버릴게. 야, 뒤에 문장의 주어랑 똑같잖아. 이런다? 그럼 없어지면 이게 문법적으로 사실 위배가 되거든요. 접속사가 주어를 멋대로 생략하면 안 되거든. 앞뒤 문장의 주어가 아무리 똑같다 그래도. 근데 몇몇 그것의 선택권의 능력을 가진 애들이 주어가 생략되고 나면 뒤에 있는 동사를 너 내가 주어 생략했는데 너도 동사인 척 아니지 해봐. 이러면서 자기 몸 뒤에 ing나 ed 형태로 변신해서 바뀌는 구문, 이런 생략 구문을 접속사를 활용한 분사 구문이라 그래요. 어렵죠. 근데 그걸 진짜 잘하는 애가 before after이에요. 진짜 너무 잘해. 그리고 뭐뭐 하지만이란 뜻보다는 뭐뭐 반면에보다는 뭐뭐 동안이라는 부대적 측면의 while이 귀신같이 잘해. 그리고 when 같은 경우에 when ing도 뭐 찰떡같이 붙지. 근데 when은 간혹 가다가 when pp라 그래서 주어가 없어져도 동사를 수동 형태로 하고 목적어 없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리고 by ing는 전설이죠. 뭐뭐 함으로써. without ing, 뭐뭐 없이,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런 애들은 ing에 아주 극강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지는 않더라도 내가 해석이 막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되게 유력할 수 있고, 이 문제의 어몽의 힌트를 통해서 누구나 다 ing를 잘 끄는 건 아니다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자, 이제 45번 이 정도는 빨리 풀어야 돼. 우리가 이거 봐. A, B, C, D 바라라 깔맞춤. 근데 빈칸대 insights가 S로 끝나거든. 근데 빈칸 앞에 provides도 S로 끝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rovide가 정확한 동사의 P를 갖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insights가 또 동사라고 보기엔 좀 너무해.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insight는 통찰력이나 식견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빵꾸가 뿅 났으니까 우린 뭐 해야 돼? 명사를 꾸며야겠죠. 그럼 명사를 꾸미는 품사를 뭔 사라 그래? 형용사. 그럼 형용이 늘 거면 얘는 또 명사인데? 어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ly 너무 부사인데? 근데 부사에서 ly를 딱 떼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남아 보통. 부사에서 ly 뗀 게 형용사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broad가 들어갑니다. 결국에 굉장히 폭넓은 식견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형용사 안 되나요? 얘는 동사입니다. 이 n으로 끝나는 걸 pp라고 잘못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면 큰일 나요. sharpen, lengthen, strengthen, broaden, en으로 끝나는데 동사 진짜 많다. 그래서 broaden은 확장하다, 넓히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크나큰 중복이 되지. 자, 이제 46번의 빵꾸가 원대하게 쳐져 있는데 문장 넣기죠. 근데 저는 문장 넣기보다 짧은 문제 3개를 다 맞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쉽게 생각하고 어프로치가 돼야 되는데 뒤에 간극이 있다. 146번에 빈칸데 여기다 단어 뼈로로 써도 되는데 굳이 줄바꿈 한 거 보소. 그러면 줄바꿈이 돼 있다는 거는 내용이 조금 이제 의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나랑 생뚱맞은 남의 집 보는 것보다 나랑 철석같이 붙어있는 앞에 문장에 더 완전 찰떡처럼 관여하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없이 앞에만 문장이 있을 때는 앞에 문장을 되게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Have you been offered a position? been offered는 BPP 수동태니까 내가 오퍼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일자리 제안을 받은 거죠. 당신이 만약에 일자리 제안을 받아봤나요? 그렇지만 are unsure. 확신이 없어요. Whether the proposed salary. 당신한테 일자리를 제안한 그 회사에서 제안한 그 연봉이나 어떤 급여, 그 급여 수준이 reasonable, 합리적이고 내가 이 정도 돈 받고 일하는 게 괜찮을 만한 회사다. 이런 거란 느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약간 뒤에 빈칸. 그거랑만 붙어도 정답되는 걸 넣어야지 지문 전체랑 잘 어울리는 걸 다 넣어야겠다 그러면 진짜 헷갈리잖아 생각보다. 지금 빈칸에 후보로 첫 번째 보기 A, upload your resume. 이력서를 업로드하세요. 그래야 잠재 고용주들이 널 찾아내지. 안 그러면 너가 잘하는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이력서를 올려. 이게 A고. 보기 B 같은 경우는 We can show you the typical range for similar positions in your area. 당신이 있는 분야와 그 구역, 거기에 당신의 분야에 비슷한 동종업계에 비슷한 업무나 직급, 그런 일자리, 그런 거에 대한 전형적이거나 굉장히 일반적인 레인지를 다 보여준다. 근데 레인지라고 하는 건 범위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단어에 기생충처럼 딱 붙어줬을 때 급여 레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 받네요. 이 정도 직급은 이 정도 급 괜찮잖아. 보기 C를 봤을 때 we verify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확인하거나 입증해 준다. View reviews are posted by actual current or former employees.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의뢰받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직원들 중에서도 현직 직원이거나 이전 직원들이 걔들이 올려준 거, 걔들에 의해서 개조된 리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다. 뭐요? 그 다음에 보기들을 봤을 때 our listings, 목록이에요.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우리 목록들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the most frequently, 우리가 제일 자주 업데이트해. 우리가 job seeking 그 구직 사이트에서는 아주 최고 빈번에
이런 TMI, too much information 나온다고 해서 앞에 salary 내용하고 딱 붙진 않죠. 결국에 제일 맞는 내용은 B로 보여요. 근데 B로 보이는데 이게 딱 공식적으로 안 풀리죠. 아까 앞 문제에서 insight 앞에 broad 딱 넣고 이런 계속 질주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뭐 되게 어려운 지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실력을 늘려야 돼. 테스트 8회로 갈 것이야. 테스트 8회에서 역시 여러분들은 스탑하고 잠깐 빠르게 풀어봅니다. 빠르게 풀고 나는 이제 문풀을 들어가야지. 근데 테스트 8회 86인데 35에서 38번인데 좋진 않아요. 아티클입니다. 기사글이죠. 기사글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기도 한데 기사글에서 틀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남들은 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목은 써있네. Donut ads니까 도넛 광고네. Advertisements 줄여서 ad잖아. 도넛 광고가 charm 한다. viewers를. charm은 매력이죠. 그래서 매력을 발산해 준다라는 건 뷰어들을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끔 해주고 확 사로잡는다는 의미죠. 첫 문장을 좀 읽어두면 좋은 서브가 되죠. 첫 문장은 그래 토픽성을 갖고 있으니까. Ezel's Donuts, 도넛 이름인가 봐. Ezel's Donut의 최근 series of television advertisement. 최근에 그 TV 광고 시리즈가 have 어려운 거 나왔네. won over viewers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시청자들을 win over 했다가 나왔구나. win이 원래 뭔가 우승하다, 이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win이 좀 약간 자타동사를 혼용하는 무서운 애예요. 실제 영어에서 혼용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쨌든 글의 제목이 좋은 뜻이니까 첫 문장도 좋은 내용일 겁니다. 근데 win over이라는 의미는 역시 appeal to 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로잡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글의 제목에 있었던 charm의 의미를 뺏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 있는 내용은 글의 제목이 있는 글일 때는 반드시 그거에 서브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비슷한 맥락이겠거니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빈칸대 도넛은 그대로 있어. 근데 도넛은 여러분 글은 아니지 않아? 글은 아닌데 phases,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 프로젝트 따위의 단계라든지 stage 1, stage 2, 그럼 phase 1, phase 2 이렇게 나온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 일련 방침의 단계라고 보는 phases가 도넛으로 나오긴 좀 그렇고요. 도넛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넛의 접근법은 좀 이상합니다. approach는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를 혼용하는데 명사일 때는 뭔가 문제 해결의 접근법스러운 느낌도 강하다. 그리고 보기 쉬운 majorities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죠. 도넛의 대다수. 근데 보기 뒤에 varieties가 들어가면 varieties는 여러분 다양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 품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도넛은 우리가 아구아구 먹는 빵에서 나오는 거라고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딸기 도넛, 초콜릿 도넛, 뭐 시나몬 가루 뿌려져 있는 도넛 이런 거는 갖다가 대다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유형과 새로운 종류의 도넛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은 varieties가 제일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빈칸 뒤에 as 앞에 뽕 나왔네? 그럼 빈칸 뒤에 as를 꾸며야겠구나. as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dvertisements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명사죠. 명사 앞에 빵꾸가 났으니까 명사를 꾸며야겠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될 건데 얘 너무 부사처럼 생겼어. 너무. 근데요. likable, liking, like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건 오히려 C입니다. liking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기 싫은 이유는 like라고 하는 게 지금 보기 뒤에 있잖아. 근데 이 보기 뒤가 동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 대단한 뾰롱이는 정말 다 해먹습니다. 너무 많은 품사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달달한 고백. 좋아하다. 동사가 되죠. 두 번째, 당신 같은 사람은 굉장히 someone like you 이런 식으로 전치사, 뭐뭐가 같은. 그리고 또 하나, like I said before.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like I said before. 주어 동사 나름 끄는 접속사도 해먹고. 마지막으로 like한 품종. 만약에 이러면 그 like가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닮아 있는 비슷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ike는 자체적으로 형용사, 동사도 되는 건 물론이고 문장도 끌었다 단어도 연결했다 장난 아니잖아. 결국에 like 자체의 몸 안에 이미 정품 형용사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 뒤에다 또 ing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키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liking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이래서 ing는 전부 다 명사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폐가 생길 수가 있고요. likable과 like의 싸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보자면. 근데 비슷한 광고들이 나타났을 시작했을 때 이거보다 likable. 왜냐하면 아까 제목서부터 charm 그리고 그 다음 첫 문장의 서브 문장에서 win over 이런 것들이 다
호감 가게 하고 매력 발산하고 막 약간 사로잡는다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likeable 자체가 호감 가는 거거든. 되게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그게 이 매력적인 광고가 등장했을 당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얘기지. 닮은 광고거나 비슷한 광고 뭐랑 비슷해. 그래서 정답은 likeable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어렵다니까 이런 거. 이거 어려워. 이렇게 콤마 붙이고 문장 이렇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a result, 그 결과 for example, 예를 들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내가 약간 이런 거거든. 근데 빈칸 뒤에 it has revealed plans to produce several more ads featuring Miss 콘티 언니 over the coming year. coming year는 next year이에요. 결국에 내년에 다가오는 해에도 우리 콘티 언니를 다시 앵콜처럼 등장시키고 그 언니를 특징으로 하는 광고를 몇 편을 더 찍을 예정이야. 지금 우리가 더 찍으려고 계획 중이야. 그리고 앞에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은 분명히 사람들이 굉장히 이 미디어에 있는 내용을 극찬해줬고 그 앞에 flood가 나왔는데 flood는 홍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찬사, praise가. 찬사가 엄청 많았고 실제로 그게 매출로도 이어져서 noticeable, 눈에 띄는 매출이 증가가 된 거야. 매출이 신장이 된 거지. 부스트가 된 거지.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너무 선풍적인 인기와 반향을 불렀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얘들은 하나 더 찍으려 그런다 이제. 새로운 광고도 내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뒤가 다 좋은 내용이라서 nevertheless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찍어서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광고 예를 들어 다음에도 찍을 계획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For example도 그래서 이미지는 한번 다시 말해라고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전환하면서 강조한 느낌이 아니라 앞에 거가 대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또 하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a result가 정답이 되고요. 이제 문장 넣기 38번은 뒤에 말이 없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뒤에 친구가 없다고. 그러면 내 앞에 막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 빈칸 앞에 문장이 그거였잖아. 얘네가 계획한 도넛 회사에서 계획한 그 발표하고 드러낸 계획이 뭐냐면 several more ads 광고를 몇 편 더 찍으려고 그래요. 콘티 언니를 등장시켜서. 바로 뒤에 The first is expected to air in early March라고 했는데 air이 뭐냐면 공기가 아니고 broadcast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는 동사일 때 자동사라 그래서 목적어 없이 그냥 바로 쿨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에어를 한다는 거는 이 광고를 몇 번 찍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광고 시리즈가 3월 초에 이게 공개가 되고 방영이 될 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이젤 도넛사의 모든 방문객들이 하나씩 받을 거예요. 뭘 받아? 광고는 그냥 보는 거지 받는 게 아니지. 뭐 서비스거나 공짜로 뭐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B는 답이 안 되죠. 이 원이 뭘 받아준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다 챙겨가세요 라고 하기엔 광고는 그냥 보는 시각적인 영상물이지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보기 C는 팬들이 express concerns 이 우중충한 내용이 앞에 내용이 얼마나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변경사항에 우려를 표출해 갑자기. 그리고 보기 D를 보면 The effects of television advertising TV 광고의 effect, 효과나 영향은 항상 비슷했어요 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광고의 트렌드나 추세를 얘기하는 지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 콘티 언니가 등장하는 새로운 도넛의 앵콜 버전의 새로운 광고가 방영이 처음 되고 방송이 되고 전파를 타는 시점을 얘기하는 A가 제일 낫겠지. 자 이제 139에서 142번 하기 전에 또 지문이 하나 나왔다. 139에서 142번 광고 지문 여러분 책의 테스트 8회 잠깐 스탑하면서 여러분이 풀어봅니다요. 자 풀고 자 이제 1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번에 글의 속성을 일단 광고 지문이었으니까 뭘 홍보를 바라라 했겠지.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팁박스처럼 처음에 팁으로 올려드린 거에 따르면 각 지문의 속성과 글의 첫 문장을 읽어두면 좀 더 안전하긴 하다. 그럼 보면은 뉴넬리 인더스트리즈의 여기가 회사 이름이겠지. N하고 I가 완전 크잖아 대문자. 이 회사의 루프 5 이게 뭐냐면 픽스드 돼 있어. 고정된. 근데 윙이 있으니까 날개가 있는 거지. 드론 있잖아. 드론 하늘에 띄우는 드론. 드론 얘기하나 봐. 근데 그 드론이 빈칸 뒤에 디자인됐다. 파머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빈칸하게 제작되고 디자인된 거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읽은 이유가 글의 속성이나 내용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읽은 것이 빈 디자인들을 벌려놨다는 건 아주 치사하게 BPP를 뜯은 겁니다. 그 빈이든 빙이든 저런 것들을 비동사의 일종이라 그런다기 때문에 BPP를 벌렸다는 건 굉장히 치사한 거야. 수동태를 딱 뜯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런 어정쩡한 빈칸 뜯은 거는 부사밖에 못하기 때문에 B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다툰 것 같아. 역시 첫 문장을 읽어놓으니까 참 좋아. 아까 보니까 첫 문장에서 루프 5가 뭐였는지 알아? 날개가 딱 고정돼서 하늘을 붕붕 나는 드론이었다고. 드론이 갑자기 왜 배를 울리고 있어 드론이. 그리고 드론은 어디를 떼고르르 굴르기 때문에 롤이야 또.
두루루는 왜 가만히 있다 말고 땅을 파? 뭐가 띠기야? 날아다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답 fly가 정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쉽게 첫 문장 읽으면 같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죠. 41번. 이런 것도 우리가 싫어하지. 응. 아까 fly 그런 게 딱인데, 그죠? 그게 더 좋은데. 빈칸에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 뒤에 FMIS 이게 와, 나 길다. Far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농업 관련 어떤 그 운영, 경영, 정보 시스템. 너무 기니까 줄여서 FMIS. 이것의 이러한 브랜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러한 브랜드에 다 적어대요. 업로드가 돼요. 뭐래? 근데 ABCD 중에서 이거는 일단 빼야지. 이거는 사람의 애티튜드야. 너무 열성적이고 매사에 열심적이고 아주 그런 느낌이야. 근데 빈칸 뒤에 우리 브랜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쟤는 이거란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같은 경우에 전치사 for이라든지 투부정사랑도 뭔가 얄다거리하게 잘 어울리지만 이걸 자체가 명사를 못 꾸미진 않아요. 형용사가 되니까. 근데 열심이거나 열성적일 수 있는 사람을 꾸미란 얘기죠. 제 얘기는. 굳이 꾸밀 거면. 근데 반복되거나 이런 식의 반복 브랜드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어떤 네임이잖아. 네임 밸류. 근데 브랜드를 갖다가 반복 브랜드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도 좀 정답이 안 되고 결국에 A하고 C의 싸움으로 갈 건데 아이디어하고 메이저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하늘에 있는 동안에 우리 드론이 붕붕 날아다니면서 드론의 몸에 장착된 카메라랑 센서 이런 게 딱 포착을 해.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탁탁탁 찍어. 그래갖고 그 찍은 거를 갖다가 브랜드 어떤 소프트웨어로 자기가 이렇게 시찰하듯이 쫙 드론이 본 거를 갖다 영상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빈칸 뒤에 있는 이 브랜드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브랜드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웬만한 주요 회사 거엔 다 보내줘요. 이게 좀 생뚱맞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쓰는 게 아니고 너무 막 그런 거 말고는 주요 회사 브랜드 거에는 다 전송이 가능해. 이거는 다 호환이 돼. 약간 이런 의미로 major이 정답으로 제일 맞아 보이고요. 자, 이제 42번의 빈칸입니다. 빈칸 위에 simple, 아주 사용이 간단하면서도 fast, 완전 빠르고 reliable, 믿을만한 성능을 자랑하는 우리 루프 5는 perfect한 초이스예요. 당신의 농장에.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빈칸이지. 말이 없어. 그리고 이 글은 뭐였지? 광고 지문. 광고 지문의 데미 장식의 피날레에 어울리는 느낌을 주면서 아, 나 이거 드론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경로를 갖고 싶어하는 고객이 읽을 만한 정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를 보니까 전화 주세요. 프라이싱, 가격이 궁금하거나 이 드론을 설치하는 시기라든지 시간, 소요 시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세한 사양이라든지 정보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라고 딱이잖아. 솔직히 너무 잘 어울리잖아. 근데 보기 B를 보면은 알아놓으세요. 클린업, 청소하거나 복구나 복원을 해주는 서비스는 포함 안 됐어. 약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 Photos of the plants 망했죠. 플랜츠는 공장 아니면 식물입니다. 근데 식물이라고 봤을 때 플랜츠를 홍보하는 글이 아니었어요. 날개가 고정된 드론 띄워놓고서 갑자기 왜 식물 사진을 찍는지 뭔. 이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보기들을 봤을 때 this offer, 뭔가 특별한 제안이든 특별가든 이것은 farm holdings. 홀딩은 어떤 소유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500acre라는 그 면적이 나왔으니까 500acre 정도 되는 그런 토지 그 소유지 거기에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만 해줍니다. 라는 말은 이미 망했다고 밖에. 왜냐하면 빈칸 앞에 자 오늘 저희 드론을 구매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한 제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드론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빠르고 믿을만하다. 그거밖에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오퍼리라고 받아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스 오퍼 자체가 엉투더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가시는 게 제일 맞죠. 이 정도 갖고 오니까 약간 지금 관심이 생기지 궁금해? 그러면 전화해. 약간 이게 맞지 않아? 그래서 정답 A로 가는 거고 갑자기 복구 복원도 좀 이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풀 거고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의 책 테스트 8회고요. 이메일이야. 살짝 스탑해가면서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뿅 이렇게 빈칸이 나오잖아. 글의 제목과 글의 속성에 맞춰서 첫 문장은 항상 나한테 글의 맥락을 잡아주는 건데 그 맥락이 저렇게 빵꾸가 나면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43번의 빈칸 바로 뒤에 남아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모레츠 씨에게 모레츠 씨 보세요. 빈칸. 그리고 빈칸 뒤에 I recently had the pleasure of interviewing 앨런 네일러 씨를 내가 인터뷰하는 기쁨을 누렸네요. 그 앨런 네일러 씨가 누구냐면 one of your 빈칸 employees. 당신의 이러한 인플로이 중에 한 명. 빈칸입니다. 그리고 빈칸 첫 번째 보니까 I'm writing about the possibility of engaging your design service.
당신네 그 회사의 디자인 서비스를 내가 인게이징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글을 써봅니다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 서론의 느낌하고는 되게 잘 어울린다. I'm writing. 내가 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 잘 어울리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engaging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래서 공부를 우리가 안 하면 외우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engage는 원래 자타동사 뾰롱이가 다 되거든. 근데 engage in이 아니죠. 지금 보다시피. 그럼 engage in이 아니면 관여하다, 참여하다 보다는 여기서는 니네 서비스를 hire, 고용하다라고 해석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완벽한 해석이 잘 안 된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니네 디자인 서비스 고용하려 그런다. 응? 그리고 보기 B. 나 너무 유감이야. 정말 유감이야. 우리 프로젝트가 정말 어떤 지연 사태에 직면했다. 근데 갑자기 뒤에는 되게 기뻐하고 막 플레저. 이상하잖아. 지금 갑자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이 사람은. 그러면 그다음에 보기 씨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야. 나는 프로그래밍 필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열혈 학도 학생이지. 근데 학생이 누가 인터뷰를 하나? 그죠? 학생이 갑자기 당신네 회사의 직원 중에 하나였던 그 알렌 네이얼 내가 인터뷰하는 기쁨을 받네요. 결국에 자기가 면접을 들어간 면접자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면접관이에요. 면접관이라서 앨런 네일러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인터뷰를 해놓고 나서 앨런 네일러가 이 글의 수신자인 모레츠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한테 뭔가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I'm a personnel manager. 사람 직급이 이게 제일 맞죠. personnel manager는 인사부서거든요. 저 인사부서장이에요. 제가 어디에 개입하냐면 사실 고용이나 채용을 담당하죠. 그래서 제가 채용 담당 인사부서장이다 보니까 직원, 당신의 빵꾸 직원 중에 한 명인 앨런 네일러를 내가 인터뷰했었네. 내가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 문제를 풀을 때가 온 거지. 당신의 이러한 인플로이 중에 한 명. 근데 former employees가 되면 이전 직원이죠. 이전 직원 중에 한 명,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 new employees가 되면 신규 직원 중에 한 명, 그리고 보기 C에는 future employees는 약간 미래에서 왔지, 앞으로의 직원이 될 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보기 D에 permanent라고 하는 건 영구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permanent는 기본적으로 정규, 그래서 정규 사원, 정규직 사원 중에 한 명. 다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봐봐. He informed me that you were his team leader. 바로 뒤에 문장 보세요. 그 앨런 네일러 씨가 얘기하기를 나한테 당신께서 이 글의 수신자인 당신이 그 사람의 팀 리더였었다면서 라고 해서 월로 너무 과거 얘기한다. 그러면 포멀이지. 지금은 아닌 거지. 근데 과거에 당신 회사에 있던 직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 이렇게 맞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뒤에가 you will be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future이나 new는 안 됐다는 점에서 정답은 A로 가시는 게 맞겠죠. 자, 이제 45번 하겠습니다. I 빈칸 your feedback regarding this promising candidate. 근데 그 우리 앨런 네일러가 괜찮은 애인가 봐. 그래가지고 promising이라고 하는 건 앞날이 창창한 굉장히 뭔가 전도유망하고 잘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진. 그래서 이 대단하고 좋은 우리 캔디데이트에 관련돼서 당신의 피드백을 좀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이 단계에서 이미 고마워해 왔어요라고 하기엔 좀. 그죠?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 고마워했었었지 이렇게 일기 쓰는 건 좀 지금 피드백 달라고 요청하려고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I would appreciate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would appreciate를 넣었을 때 would가 여기서 무슨 의미인가요? 가정인가요? 의사표현인가요? 뭐 굉장히 고맙겠어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엉망이거든. I am appreciating. 이 I am appreciating이 제일 이상해. 봐봐. 자, I like you. 고백이지. 난 널 좋아해. 근데 이걸 갖다가 아무리 생동감을 살린다고 해서 I am liking you라고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순간에 포착하지 않고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정에서 들어가는 행위의 동사들이나 감정을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고마움이나 사죄 이런 식의 행위들은 진행형으로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 am appreciating your feedback. 지금 고마워하는 중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거예요. 감사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감사, 사과와 관련된 표현 혹은 감정 이런 거 appreciate, thank, apologize 이런 거 있죠. 진행형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46번을 풀겠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나 I'm interested in being kind to Alan's contribution was 이건 빨리 풀어야 돼. 해석이 아니야. 첫 번째,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봐도 동사야. 근데 빈칸 앞에 이건 뭐게? 누가 봐도 동사야. 제발 동사 개수를 세. A, B, C, D 보기 중에 WH도 있고 WH 아닌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러잖아. 제발 동사 개수부터 세. 깔맞춤이 안 된다고. 이 A, B, C, D 보기가 깔맞춤이 안 되는 이유는 얘들의 의미가 다 다르고 생김새만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장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애가 있고 그냥 쏙 들어가서 한 문장 안에 어딘가에 언저리에 이런 애들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WH하고 WH 아닌 보기가 섞여 있으면 반드시 동사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 개수가 두 개니까 이미 망했다고 밖에 ABD는 싹 다.
B가 뭐 형용사, 부사, 대명사 뭐가 중요해? 이시, 주격, 목적격, 어나들이 뭐 형용사 역할 뭐가 중요하냐고. WH는 돼야 갖고 놀 거 아니야, 두 문장을. 그래서 보기에 WH 계열과 아닌 계열 섞여 있으면 반드시 주변으로 동사 개수 확인하시고 동사 개수가 일단 양쪽에 사이좋게 두 개가 떠버리면 완전절, 불완전절, 잠깐만 불안한 문장, 인 뒤에 목적어 빠졌는데 뒤에 문장이 인의 목적어절처럼 명사절 뭐 이렇게 어렵게 가시기에는 ABC가 다 WH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걸 너무 고민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가는 거죠. 일단 8-6를 풀어드렸고요. 5지문을 풀었고 이제 다음 강서부터는 8-7을 구경합니다. 8-7은 강사의 스타일이 딱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5 때는 박혜원이 조금 빈칸 앞뒤로 타타타 해준 느낌이었는데 7 가니까 뭐 이렇다 할 스킬도 없어 보이네. 뭐야 쟤? 약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다 할 스킬이 없는 게 맞아요. 8-7은 스킬 갖고 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주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소스는 있겠죠. 그거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8-7은 정말 고득점의 신이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항수도 워낙에 많고 다음번 강 때 재미는 없겠지만 파트 7 중요한 파트 아티클이라든지 어려운 지문들도 랜덤으로 발췌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